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득을 얻기 위한 부정부패? TV 화면 속 금배지를 단 그들만의 리그? 내가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 우리는 인터넷, TV 등에서 자주 듣고 접하지만 막상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왜 정치라는 행위를 하는지,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정치에 관해 낱낱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바로잡은 사회 질서 덕분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정치인들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 조정하고 가치와 자원을 권위 있게 배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배분입니다. 배분. 무언가를 나누다. 왜 우리는 굳이 나누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 에너지, 화폐, 거의 모든 것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니까 누구나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안전해지고 미래가 덜 불안해지니까요.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어디에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게는 가족, 학교, 회사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민족 단위까지 무언가를 어떻게 할지,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나누고 배분하기 위해 공동의 약속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정치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용돈과 통금 시간, 노사 간의 임금 협상, 회사에서의 인사국과 나라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각종 법과 제도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정치적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과정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과 배분입니다. 모든 정치 현상에서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으로 회사와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연봉 3천만 원이란 숫자는 여러분과 회사 사이에서 일어난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불합리하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 합의를 쉽게 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제공하고 각종 복지와 혜택을 줌으로써 성인이 된 여러분이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기반 자체가 회사가 가진 권력이 되죠. 그 결과 회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회사가 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봉 3천만 원이 꼭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은 마지못해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집단 안에서 일부가 권력을 행사해 공동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정치에서 말하는 권력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했죠.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정치는 권력의 행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 배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터는 정치를 가치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 헤럴드 라스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로 요약했습니다. 정치를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가, 즉 배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한 배분은 선택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결정 이후에 하나로 정해진 결정을 뜻하죠. 간략한 예시를 위해 다시 회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회사는 여러 가능성 속에서도 2,5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는 결론을 선택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배분의 결과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선택이 내려진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숨은 정치적 과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직을 통해 다른 회사의 연봉 협상 기회를 선택할 선택지가 생긴다면 그 순간부터는 기존의 회사가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양이 줄어든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경력을 쌓아 능력을 입증해서 연봉을 3천에서 4천, 5천으로 올릴 수 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처럼 정치를 이해할 때 권력만 보거나 결과,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나누도록 정했는지까지 생각해야만 우리는 정치 현상의 본질을 훨씬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매일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정치가 탁상 공론 같고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못 내놓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만 따르게 되며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곳에 존재해왔고 우리는 매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정치. 여러분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신가요?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다 오다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